안녕하십니까. 2023년 10월 7일 토요일입니다. 코페스 동반자 채널에서 오늘은 미군 30톤 무적의 무인 중전차 공개, M1A2 전차와 전투력 동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독일이 신형 전차를 개발하고 한국도 K3 전차를 개발한다고 지금 서두르고 있는 그런 형편에서 미국은 30톤급 무인 전차를 발표했습니다. 얼마 전에 본 채널에서 미국은 무인 전투 차량 같은 소형 차량들은 하나 거를 그대로 쓰더라도 전투에 투입되는 무인 전투 차량들은 미군이 직접 개발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군은 경량 무인 전투 차량과 미디엄 무인 전투 차량, 그리고 중전투 차량을 나눠서 개발을 시작해서 경량과 미디엄은 이미 개발을 했습니다. 경량 전투 차량은 헬리콥터로 운반이 가능합니다. 10톤급입니다. 그리고 20톤급인 미디엄급은 허큘리스 수송기에 적재가 돼서 급하게 운송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30톤급인 중전투 차량은 C-17 수송기에 2대가 탑재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발표한 마지막 중전투 차량은 그 전투력이 강화할 정도로 막강합니다. 30톤 무게의 M1A2 전차에 모든 무장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리고 그 무게에 맞춰서 엔진을 새로 개발했습니다. 650마력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포도 똑같이 120mm 활강품, 그리고 하드킬이 장착되어 있고 드론을 방어하거나 드론을 탑재해서 전선 돌파를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유무인 혼성 부대를 편성하겠지만 무인 전차들이 앞장을 서겠죠. 그리고 이렇게 모든 전투 장비를 채워놓고서도 유인 전차 가격의 6분의 1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병력이 부족한 요즘 군대에 아주 좋은 개념의 무기체계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또 무인 전차다 보니까 당연히 자동 장전 장치가 장착되어 있는데 35발까지 자동 장전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30톤 크기인데도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보기륜이 7개입니다. 그러니까 방어력도 만만치 않아 보이는 거죠. 10톤급의 무인 경전투 차량은 주 무장이 12.7mm 기관총입니다. 아마도 이 장비까지는 하나의 무인 전투 차량이 대체가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미디움 전투 차량은 20톤급인데 30mm 주포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갑차 정도의 전투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30톤급 무인 전투 차량이 발표가 됐는데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독일도 신형 전차를 개발한다고 전력을 다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K3 전차를 개발한다고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군이 발표한 중무인 전차, 이것이 굉장히 의미가 큰 걸로 보입니다. 130mm 주포를 달고 더 커진 신형 전차와 120mm 주포를 달았지만 저렴한 가격과 가벼운 차체, 막강한 방어력을 가진 이런 무인 전차들이 격전을 벌이게 되면 엄청난 가격의 신형 전차들이 이긴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미군의 이런 중무인 전차가 실전에 전력화가 돼서 유인 전차들을 격파해 나가기 시작하게 되면 당연히 전차전의 흐름은 무인 전차를 앞세우는 그런 전술이 대세를 이룰 겁니다. 이미 무인 공격기의 활량으로 러시아의 흑해 함대가 이리저리 생존을 위해서 도망다니고 있는 거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무인 공격정과 무인 공격 잠수정의 무서움으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자금이 투입된 대형 함정들도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아직은 우크라이나 군대에 의해서 무인 전투 차량들이 큰 활약은 못하고 있지만 작은 허접한 무인 차량에다가 대전차 지뢰를 실어가지고 전차 밑으로 집어넣어가지고 폭발시키는 그런 위력을 보인 바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K2 흑표 전차의 6분의 1 가격으로 K2 흑표 전차와 동일한 전투력을 갖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무인 전차가 있다면 우리나라의 전차 수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방어력이나 공격력을 위해서도 당연히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기술로 당연히 작은 파워팩을 만들 수 있고 주포나 이런 건 다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하드웨어적인 기술적인 문제는 없을 걸로 보이고, 그리고 한화에서 만든 무인 전투 차량의 개념을 도입하면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서 완성될 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중전차급 무인 전투 차량들은 한국 방산 기술의 상징이 될 겁니다. K9A3 같은 경우도 무인화를 목표로 개발하기 때문에 하나 같은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이 무인화 기술에는 상당히 많은 기술을 축적하고 있을 겁니다. 앞으로 갈수록
병력 자원이 부족해지는 우리나라 군대를 위해서도 이런 무인 전투 장비들을 개발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애국 시민분들과 밀매분들께서는 구독을 꼭 좀 해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면서 이야기를 들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